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꿈과 사랑에 있는 명지중학교에 나와 있는 달란트 인터뷰 아나운서 백일홍입니다. 네, 오늘은 명지중학교에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강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승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명지중학교 교장 이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학교에 교목으로 있는 이승열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금 두 분이 계신 곳이 명지중학교예요. 이 명지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948년에 지어진 학교더라고요. 뭐 학교의 역사 관련해서 좀 특색 있는 점이라든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한번 남겨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는 1948년 4월 12일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현관을 들었으면 현판에 성경 글귀가 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설립자님은 고 유상근 박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적인 그런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으셨고 매우 근면하고 그다음에 검소하신 생활을 하신 분이고 또 기독교 사학에 헌신하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그 종립학교는 아니지만 미션 스쿨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교에 선생님으로 오시면 퇴직하실 때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되고 아이들이 또 언제라도 찾아오면 만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할 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시작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8시 20분에 경건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진행되는 시간은 3분이나 5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그다음에 성경 글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준비된 모습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학교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아유 저 학교 선생님들 되게 매일매일 힘드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여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시간이 그렇게 괴로운 시간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나눔의 시간을 잠깐이지만 갖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은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교는 또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장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은 방과 후에 운영이 되는 동아리들을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데 이 자율 동아리가 적을 때는 14개, 많을 때는 뭐 20개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운영되는 동아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복지실이라고 하는 온세미로실도 있고 또 교목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학교에 없는 봉사 캠프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만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는 그런 봉사 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실도 있고 그
그다음에 진로 진학구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의 이런 기관들도 있지만 또 수없이 많은 자율 동아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의 수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붙이고 또 상처받은 내용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멘토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또 나포도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이런 쉼터 역할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도 다른 학교나 또는 다른 아이들보다 문제성을 덜 유발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그런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추려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자율 동아리 말씀하신 네. 게 네. 교장실 앞에 뭔가 예쁜 공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안내가 네. 버스킹 공연 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공연을 이제 그 동아리 친구들이 하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교목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교목님께서 재능이 너무 많으시고 해서 제가 그 담당에 좀 업무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네. 너무나 즐겁게 이거를 수락해 주셔가지고 그런 행정 업무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은 우리 이승열 교무님께서 더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침 다음 질문이 우리 목사님께 드릴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설립 정신이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목사의 역할 말고도 뭔가 다양한 일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교목이라는 것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학교에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학교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이제 바로 옆자리에 교목이라는 자리로 목회자가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 선택 수업인데요. 저희 학교는 감사하게 전학년 전교생들이 종교를 선택을 해 주어서 저희가 그 수업을 들어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예배와 기도회를 이제 운영하는데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에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들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시 35분부터 매일 아침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요일별로 테마가 조금씩 다른데 월요일은 인성교육과 같은 그런 메시지의 성경 구절이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화요일은 바이블 스토리라고 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수요일은 찬양이 있는 묵상 시간이어서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목요일은 이 달란트 TV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고백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금요일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시편을 정해서 그거를 읽고 그다음에 그날은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담임 선생님이 하루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묵상으로 그렇게 이제 5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기도회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목요 점심 찬양 이제 집회가 있어요. 이 자리는 막 강압적으로 오고 필수적으로 오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만 와서 정말 찬양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 막 율동하고 막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데 그 시간을 이제 매주 목요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거의 100%예요. 근데 이제 인원이 제가 저희 학교 전체 학생 수가 800명 정도 되는데
10분의 1이 왔으면 좋겠다, 80명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30명 정도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머님들이 너무 귀해요.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와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저랑 같이 제가 말씀 전하고 함께 학교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가 있는데요. 학생 전체 예배 그리고 교직원 예배 이렇게 2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 동아리가 거의 예배 동아리예요. 그래서 밴드 하는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심지어 찬양 인도자도 학생이에요. 그리고 워십하는 동아리 애들이 워십을 하는데 자료 영상 드리겠지만 율동할 때 아이들이 진짜 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 찬양에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율동 같이 하고 그게 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예배를 이제 제가 기획하고 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교직원 예배도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모든 명지중학교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 행정실부터 시작해서 뭐 교과 선생님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하면서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받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이런 종교 수업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모두가 다 기독교인가 아니면 종교가 다른 친구들이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대다수인데도 즐겁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되게 놀라운.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인 지점인데요. 보통 미션 스쿨 안에서 예배가 없는 학교는 없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분위기는 정말 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워십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서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 하니까 내 친구, 내 선배, 내 후배가 하니까 하나의 공연 보듯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뭐 전통성과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 같아요. 네.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네.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놓고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워십 할 때 자리를 일어나서 뒤쪽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수백 명이 나가서 축제처럼 워십을 해요. 걔네들이 진짜 하느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더구나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울컥할 정도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번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또 기획을 하고 또 예배를 또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농구 체육관이에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와서 거기다 바닥이 훼손되지 않게 다 깐 다음에 의자를 또 다 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 의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착착착 모아서 정리를 다 옮기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바닥에 깔았던 것도 옮기고 하는데 깔았던 의자를 거두고 하는데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800명, 하니까. 800명이 넘고 학생 수만 800명이
200명이 넘고 교직원까지 하면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지금 두 분 다 약간 뭔가 프로그램이나 사람, 교직원, 학생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도서관도 자랑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다른 스튜디오를 빌린 게 아니고 지금 명지중학교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신 데는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2021학년도에 제 교장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꿈담 교실 예산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6층의 도서관이 교실 2개 반 정도의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맞아요. 접근성도 안 좋고 또 서구라고 하는 하중도 문제가 되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도서관을 새로 이제 환경 개선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복도까지 포함해서 5개 반 교실 사이즈예요. 진짜 넓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800명이 살짝 넘어요. 그리고 한 학년 학급이 10개 학급씩이에요. 30학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들 때 이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복합적, 융합적인 어떤 행사와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길을 뭐 서고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홀처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회의도 할 수 있고 체험의 장도 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에다 도서관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웬 도서관에 시끄럽게 공간도 없는데 피아노를 놓느냐. 그런데 저 피아노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가 열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연도 다 끌어들일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또 전국에서 우리 도서관을 보러 탐방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그냥 공간만 보면 어디 뭐 대학교 라운지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어떤 교육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교단에 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3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그럼 명지중학교에 오신 거는 네. 그때 처음부터요? 예. 처음에 저는 우리 학교가 97년도에 남녀공학 명지중학교가 되기 전에 명지여자중학교에 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마 여학생들하고 더 친근감이 처음에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36년 차 정도가 됩니다. 약간 처음에 그 남자 중학생들을 마주했을 때 약간 충격받으셨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임신 중에 왔어요. 둘째를 임신 중에 왔는데, 그 옛날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그 맞아요. 잘못된 속담이 있죠. 네. 그런데, 남녀공학이 되어보니, 그 속담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정정할까요? 네. 남학생들은 혼자 있어도 너무 접시를 깰만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교직을 했구나. 그런데 또 여기, 남중에서 출발하신 선생님들은, 또 남학생들이 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중에서 교사를 먼저 하셨다고 네네, 했는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사회 과목을 담당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제가 미술 선생 아니었냐고. 그 미적 감각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받는데 사회교과 담당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는 교육자가 될 네. 거야 이런 꿈이 있으셨나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아, 그래요? 어쩌다 보니. 예.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시정이 되게 어려울 때였고 60년대니까 어려울 때고 그때 정의를 한번 실현해보고 그다음에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지. 또 제가 또 운이 좋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었는데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서 농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농촌에 가서 남자들은 가서 뭐 길도 닦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여학생들은 아이들 모아서 마을회관에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아이들 지도를 잘하는 거예요. 소질이 흥미롭게.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게 나의 계획과 무슨 노력이 없이도 잘 내가 운영하는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행운인지 이 교직에 몸을 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농활부터 시작된 네. 지금의 명지중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이제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사실 교목이 좀 이렇게 낯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원래는 저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선배들 중에 신학과보다는 기독교육과를 가서 교회 학교도 경험을 하고 좀 다양한 목회 경험이나 실력을 쌓으려면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가기보다는 기독교 교육과를 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입학을 했고 학교에 갈 생각은 전혀 아예 못했어요. 그리고 미션 스쿨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기독교 교육과를 가보니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것이 있고 이런 사역의 현장이 있다라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현장에 계셨던 선배님이 아무리 봐도 너는 교회보다 학교에서 사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교회에 있을래요. 그리고 이제 안 갔었습니다. 근데 몇 번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계속 뭔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 현장에 들어갔다가 그때 좀 깨달았죠. 이 현장이 나랑 정말 잘 맞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기독교 학교 사역을 하게 됐고 벌써 올해가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명지중학교로 오신 거는? 명지중학교로 온 거는 이제 올해가 5년째가 되었고요. 이제 그 전에 다른 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교무부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임용에 대한 걸 전두지휘를 하는 그런 때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은 교목이시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목으로 보통 들어오시지 전도사님을 교목으로 뽑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을 처음에 뵀을 때 너무 함께하고 싶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탤런트가 우리 학교에 이런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실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신대원이죠.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그러면 3년 정도는 우리가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미래를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꿈꿀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너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네, 분들이 막, 안 된다, 목사를 뽑아야 된다, 반대를 했지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지원을 하셨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독보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네. 그 교목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을 때 상상했던 이미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 딱 이 학교 와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실 때 사실 직원분이신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목 선생님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랄 거는 상상을 못해서 네. 약간 이미지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만증남이세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인기가 실제로 많으신가요? 인기 많으시고요. 워낙 또 맡고 계시는 역할도 그렇고 다정다감하세요. 예, 그리고 학생들 너무 좋아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 일 저 일을 해가지고 네. 정말 너무 많이 부려먹고 그다음에 쓰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애정이 많이 묻어나셨는데 네. 좀 어깨 올라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목님께서. 교장님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많이 일을 하셔서 제가 건강을 매일 챙기라고 하고 운동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약간 되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네. 동반자로서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좀 함께하시는 세월 동안 뭔가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그 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금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목님하고의 좋은 점은 우리가 교목님이 우리 학교에 함께 하실 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20년, 1, 2월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다 그랬지만, 우리나라 학생들도 되게 불행했죠. 그러니까 3월 2일이 되면은 다 개학을 하는데, 맞아요. 그때 개학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입학식도 못했어요. 그래서 4월 26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됐고 했는데, 그때 우리 이순열 목사님이 계셔서 교목님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기술적인 그런 면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또 그런 쪽에 사역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영상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걸 같이 만든 그런 기억이 되게 인상 깊으셨네요.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공유해서 제작을 하고 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었을 그럼요. 거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목사님께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은 교장 선생님 제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관리자가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커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하셔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늘 지지해 주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런 지지함이 없었더라면 그런 어떤 많은 양질의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이
교목도 중요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누가 계시느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몰두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이강성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서. 네. 이 분위기 뭐죠? 아까 어제 공연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올해부터 이제 동아리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 동아리가 거의 공연을 보여주는 동아리가 많아요. 댄스반도 있고 밴드반도 있고 워십반도 있고 그리고 웃도들이라고 사물놀이 하는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방송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가 이제 자기네 끼와 무대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시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절별 버스킹이 있어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은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학교 뒤뜰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이제 공연을 친구들이 하니까 와서 봅니다.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오케스트라가 나가서 막 연주하면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막 보고 듣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여름하고 겨울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공연 동아리뿐만 아니라 그 동아리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저도 이런 끼가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걔네를 중심으로 이제 여름과 겨울은 여기 글담 도서관 여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꿈, 끼 이런 것들을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이것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친구들이 막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고요. 뭐 항상 3월 되면 되게 많이 오고 이제 스승의 날 되면 많이 와서 명지중학교 굉장히 그립다. 선생님들도 그립고 예배도 그립고 심지어 아침 묵상을 내가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교무실에 있다 보면은 초상난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아이들이 들어와요. 자기 고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중학교에 있고 싶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제가 또 자랑을 하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따뜻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또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감내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다가 또 다른 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 학교는 온도가 좀 높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대하는 애정의 온도가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매우 기쁠 때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표정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밝고 웃고 있나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아유 여기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밝으네요 할 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보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뿌듯하실 것 예. 같아요.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뭐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고 화목한 분위기가 대부분이겠지만 제 친구도 교육 현장에 있는 친구가 요즘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밝아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요즘 뉴스를 보면 이 교권에 좀 침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이걸 개선하려면 우리가 같이 어떤 점을 좀 바꿔나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래서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부모님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일부의 엄청 극소수의 그런 그렇죠.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기 엄청, 때문에 엄청 극소수의 학생이 있고 또 학부모가 있게 되면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매우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런데 같이 이제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예, 첫째가 첫째.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 첫째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집에 오면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아주 재능 있고 우수한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이제 학생들이 그 교직에 몸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고학년을 맡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학년을 맡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그런대요. 매일매일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민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있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중학교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왔을 때에 학생도 학부모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치원인지 초등학교인지 약간 이제 어려움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왔을 때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곤란하고 어렵고 학교에서는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는데 또 우리 아이에게만 잘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교직에 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모든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다. 편애하지 말고 이 생각은 다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내 아이에겐 덜한 것 같고 예, 약간 이렇게.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직생활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획일적으로 공평하게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많이 가는 아이한테는 손을 많이 가줘야 되고 어려운 아이한테는 더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지 저울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선생님이 또는 학부형님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지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인들을 좀 찾아가지고 대국민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치유 프로그램이 약간 인식의 전환이 예, 필요하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동안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지리한 가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서 물질 만능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좀 흔들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다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넘치게 쏟고 그 다음에 또 공감을 하면 얼었던 것이 조금씩이라도 날카로운 부분을 녹여서 좋은 소통의 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학부모님들과 대면하게 되는 학부모 총회라든가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모든 교사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을 마주하고 거기에서 느낀 사랑과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교사가 되었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교사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아까 또 뭐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떼셨지만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제가 그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담벼락 너머를 보기 위해서 맞아요. 키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같은 발 디딤대를 네. 제공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키에 맞는 걸로 그렇죠. 형평성을 맞춰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교육계에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주는 걸 왜 우리 아이한테는 작은 상자를 그럼요. 주나요? 이렇게 네.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걸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계,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부모들이 해야 될 좀 무거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가볍게, 저한테는 가벼울 수 있는데 두 분께는 아직도 무거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나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에 교직 생활을 청춘을 바쳐서 하셨는데 돌아보니 화양연화였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퇴직하시고 나가셔서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화양연화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표와 비전이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삶이 화양연화가 되기를 그런 거에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삶을 사는 동안에 주변인들로 받은 너무 감사한 일들을 제가 살아가면서 갚고 더하기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의 꿈은 어떤 거세요? 항상 목회자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왔을 때 명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명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정말 명지중학교가 사랑으로 따뜻했던 공동체였구나라고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당장 많은 친구들이 회심을 하고 막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라도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신앙의 꽃이 피어진다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러나지 않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냥 좋은 걸음이 되어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목표고 비전입니다. 네. 약간 두 분이 목표 좀 먼 얘기도 같이 해서 해주셨는데 혹시 올해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뭔가가 또 있으실까요? 뭐 운동을 시작하신다든지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바일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운동하시라고. 저는 잘 못해도 이렇게. 개인적인 목표는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시지만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게 건강이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하고 싶고 뭐가 있어도 몸이 힘들어지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또 교육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의 동반자도 같이 돼주실 건가요? 운동은 혼자 하셔야 되고요. 혼자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혹은 뭐 동료 교사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우리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한 학기가 마치기 전 한 달, 그러니까 6월 그리고 11월 이때부터 저희가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이 영육간에 조금 지쳐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힘내시면 좋겠고 저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남겨주시죠. 제가 이제 제가 교장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인사법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인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또 저한테 그렇게 막 모션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줄 때 너무 기쁘고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아이도 그만큼 기쁜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에게 이런 인사를 많이 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사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배우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찬란함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학생들을 볼 때도 그렇고 찬란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알까? 모를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사 채용을 할 때 선생님들이 와서 시험도 보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연도 하시고 면접도 하세요. 그런데 아주 성실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수업 시연을 하시고 이제 나가시는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복도를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뭔가 실족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고개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실족한 모습으로 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아팠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당사자는 실족했다라고 느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 삶에 찬란한 한 순간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2차 통과하시고 면접에도 통과하셔서 우리 학교에 교사로 지금 계세요. 지금 같이 예,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그분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분은 요즘에도 잠깐 이제 아이들과 저랑 스치고 할 때도 어떤 동작이나 한 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정성과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저 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막 돌고 여름에 눈을 맞으면서 막 돌면서 너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기뻐서 노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찬란한 순간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란하다고 느낄 때는 그 진정과 정성이 있을 때 자기 자신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고 그런 매 순간이 다 찬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성과 지극한 정성과 그다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21년도에 교장이 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인사법을 정했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근데 그렇게 이제 정한 것은 일단 이렇게 말을 뱉으면 말이 갖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교장 선생님을 보고 다시 와서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귀여워.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주 흐뭇하지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메시지 같은 인사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도 당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별실 음악실 환경 개선을 하면서 노후된 피아노를 복도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하나는 글담 도서관 앞에 2층에 내놨고 또 하나는 3층 복도에 내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피아노를 치고 마치 공연하듯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또 방과 후에 이런 걸 쳐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네. 기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학교가 진정 나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변치 말고 밝은 모습으로 그다음에 학교에서 위로받고 위안받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너무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달란트TV 시청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생각보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저희 명지중학교가 열심히 할 테니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치듯 작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달란트 TV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달란트 TV의 시청자분들도 또 이 달란트 TV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달란트 TV를 통하여서 좋은 영감을 얻고 그다음에 스치듯 우연히 그다음에 행운처럼 어떤 일상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명지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 봤는데요.
두 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는 아까 말씀하신 인사법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달란트 TV